반갑습니다. 별똥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18번 달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달 카드는요, 우리가, 어, 달이 이제 언제 나와요? 지난번에 이제 17번 별 카드하고 똑같이 18번 달 카드도 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 자체는 어두운 배경입니다. 어두운 배경이고, 달은 우리가 무의식을 나타내는 행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에 대한 경고, 그리고 위험한 발상, 그리고 직관을 믿어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달 카드를 알아볼 건데요. 달 카드는 보이는 것 그대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속고 있는 게 아닌가, 속지 말아라라는 키워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차츰차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 카드, 음, 달 카드입니다. 달. 달 카드 18번 달 카드는요, 무의식을 나타내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무의식, 직관, 환상, 혼란, 그리고 숨겨진 진실을 상징하는 신비로운 카드다. 그래서 깜깜한 밤하늘에 이제 달이 홀로 떠 있지만, 홀로 빛나고 있죠. 근데 그 빛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 않고 왜곡하거나 그림자를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 카드는 이성으로서, 이게 이성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의 내면의 깊은 내면에 있는 영역, 잠재의식 또는 잠재된 공포,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 그 너머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때로는 달 카드가 나왔을 때, 또는 달이 떠 있는 밤에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환영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나의 내면 안에 있는 지혜를 발견할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도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달 카드는 무의식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직관, 환상, 혼란, 이런 거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카드를 보면서 조금 무의식에 있는 거, 나의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무엇인지 그런 거를 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이 달 카드가 정방향은 긍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긍정. 그리고 역방향은 부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긍정의 키워드는 어떤 게 있는지, 부정의 키워드는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의 키워드 어떤 게 있는지요? 이 달 카드 자체가 그냥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이 있는 그대로를 긍정으로 보는데요. 이게 긍정이 불안이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을 나타내는 게 긍정입니다. 긍정. 그래서 상황이 불투명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파악하기가 힘든 것, 그 어려운 상태,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 그게 이제 정방향 긍정을 나타내는 거이거든요. 그리고 또 불안이 있으니까 또 불안에 대한 두려움도 있거든요. 불안, 두려움, 두려움도 같이 있다. 막연한 공포감, 알 수 없는 위협, 뭐 이런 거를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원이 없는 불안이 다가온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염려가 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두려움에 관련된 거이고요. 또 있죠. 환상이라든지 착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달 카드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고요.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속을 수 있는 가능성. 나도 타인을 속일 수도 있지만 항상 타인에게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직관도 있고요. 무의식. 이게 이제 긍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꿈이나 영감이 강하게 맞더라. 그리고 그게 이제 숨겨진 재능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핵심 키워드 중에 이게 이제 불안과 불확실, 그리고 두려움, 환상과 착각, 직관 무의식 이런 거를 긍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정의 키워드가 또 어떤 게 있는지, 부정의 키워드는요. 이게 희한하게 우리가 불확실이잖아요. 혼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이제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 긍정인 카드가 부정이에요. 이게 원 카드는 부정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부정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을 부정의 부정으로 보자면 혼란에서 벗어난다. 그러니 이제 오해나 불안이나 뭐 이런 게 이런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것, 마음의 평화를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불확실했던 것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고요. 또 진실의 발견. 이게 우리가는 보통 긍정으로 생각하지만 부정으로 나올 때 진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감춰져 왔던 비밀, 그 다음에 왜곡된 사실이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의 본질을 깨닫는다 또는 그 막 실타래가 엉켜져 있는 그게 이제 풀어진다. 그런 시기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이고요. 긍정으로 보면, 부정으로 보면 불안이 극복되는 것. 이것도 이제 부정으로 보는 거죠. 막연한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용기, 뭐 또는 뭐 현실을 직면한다, 이런 나아갈 준비를 한다, 내면의 강인함을 발현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역으로 부정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 마주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그림자, 그리고 마주하기 힘들었던 감정,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이제 치유하는 단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회복,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이제 부정으로 봅니다. 이게 달 카드가 되게 애매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긍정과 부정이 바뀌는 거, 이게 이제 이 달 카드의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키워드다. 이게 애매하지만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달카드 상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달카드 상징. 자, 달카드는 지금 말 그대로 봤을 때 되게 좀 어두운 배경이다. 그래서 이 달을 그냥 봤을 때요, 달을 보면 그냥 그 자체, 이 달 자체만으로 불완전한 빛이다. 불완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의식은 태양으로 보잖아요. 태양인데, 이 달은 무의식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무의식. 그래서 이 무의식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이게 태양이 빛을 하루 종일 비춰줘야 이 달이 빛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 무의식의 영향력, 달의 영향력이 태양의 빛에 왜곡되어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착각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게 보일 수 있거든요. 환상, 그 다음에 불확실성 이런 거를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달에는 지금 이 달 안에 뭐가 보여요? 달 안에 사람 얼굴이 보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 달만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의식을 가진 존재다라고도 봐지는 거죠. 그래서 의식을 가진 존재, 이거는 우리 내면의 감시자, 그리고 무의식 속의 깊은 목소리, 뭐 우리의 내면과 그 다음에 불안, 뭐 두려움, 그러니까 내면의 불안,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 그게 이제 이 얼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달의 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달의 위상은 뭐 우리가 이제 8가지 형태로 달이 변해요. 달이 우리는 그냥 초승달이 나오고 보름달이 나오고 금음이 있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지만 달은 사실은 8가지의 상태로 변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게 동그랗게 보름달로 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름달은 무의식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무의식의 활성화. 그래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잠재의식이 최고조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일에 이제 초승달, 초승달 같으면, 초승달은 우리가 이제 변화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보름달이 떠 있으니 무의식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떨어지는 꽃잎 같은 거 있죠. 이게, 뭐, 때에 따라서는 눈물이다, 그 다음에 이슬방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어,
이게 달의 영향력이요.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 그래서 이거는 무의식의 에너지가, 무의식의 에너지가 의식 세계로 넘어오는 것, 그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의식 세계로 넘어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카드는 또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넘어오는 것이지만 이거를 우리는 지혜로 보기도 합니다. 지혜로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 개하고 늑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 개는 집에서 키울 수 있죠. 늑대는 집에서 키울 수 있어요? 집에서 못 키우죠. 그래서 이거는, 이 개는요, 문명화된 것, 문명화, 길들여지는 것, 길들여지는 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익숙함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이 늑대는 원시적인 것, 원시적인 것,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우리 본능적인 것, 본능. 늑대는 이제 본능만 남아 있잖아요. 본능적인 자아, 뭐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길들여지지 않은 욕망, 본능적인 두려움, 뭐 이런 거를 상징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교활, 뭐 속임수 이런 것도 상징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 우리가 지금 달을 보고 짖고 있잖아요. 짖고 있는 모습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거 두려움과 경계심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에 뭐 감정 또는 어 의식, 무의식 이걸 상징하기도 하고 문명과 야생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내적 갈등 그것도 상징하는 게 이 개와 늑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 위에 올라오는 가재는요. 이 가재는 물에서 지금 땅 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물에서 땅 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은 우리가 통상 물은 무의식이에요. 물은 무의식을 상징하는데 무의식. 그리고 육지로 올라오는 거는 육지는 의식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육지. 육지는 의식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제도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가제도.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표면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또는 감정 이런 거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잠재의식에서 억압되어 있는 기억들이 의식 세계로 올라오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거다. 그런 과정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제는 달의 주기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는 거거든. 영향을 받는 생물이다. 그래서 달과 물의 그 연관성을 강화하고 자연의 리듬을 나타내는 것. 자연의 리듬 또는 무의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이 갑각류들은요, 어때요? 재생을 계속 하잖아요. 껍질을 벗고 새로운 껍질을 만들고 또 낡은 껍질 버리고 새로운 껍질 만들고 이러면서 계속 성장을 하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패턴이나 신념을 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것, 그런 과정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 가제는 무의식에서 의식화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내가 성장하는 것, 성장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는 것, 계속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얘가. 그러면서 나의 오래된 신념, 오래된 패턴, 이런 거를 버리고 내가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것,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물은 아까 제가 무의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감정, 무의식, 영혼의 깊이, 뭐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은 우리의 그런 감정의 흐름, 변화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것, 그러니까 내가 잠재의식, 그런 거, 감정, 이런 거에 동요, 혼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서 이렇게 물결이 나오잖아요. 이 물결도 우리의 감정의 흐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의 흐름, 잔잔한 물은 평온한 마음을 나타내는 거, 출렁이는 물은 감정의 동요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여기는 이제 가제가 올라오면서 물이 이제 조금 출렁이고 있죠. 그래서 감정의 동요? 혼란 이런 거를 조금 나타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물은 물이 있어야
씨앗이 싹이 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은 있잖아. 창조와 재생의 가능성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생명력, 그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두 개의 탑이거든요. 탑. 여기 있는 탑. 여기에 탑, 여기에 있는 탑이 있어요. 탑이 카드에 뭐가 있었어요? 이번에 고위여사제의 흑백으로 된 약행가 모아져 있었고, 5번에 신비사제에 있는 기둥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11번 정의 카드에 기둥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11번. 11번 정의 카드에 있었다. 근데 이거는 동그란 기둥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네모난 기둥이에요. 그래서 네모난 기둥은 어디에 나와요? 13번 죽은 카드에 네모난 기둥 있었잖아요. 태양이 그 네모난 기둥 사이로 떠올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탑은 이게 그냥 뭐 단순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게 아니라 경계를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경계, 그리고 문턱, 뭐, 우리가 말하자면 등용문? 뭐, 이런 것. 그러니까 경계와 문턱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봤을 때 통과 의례? 뭐, 이런 거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알려진 세계와 미지의 세계 사이의 문턱이다. 그러니까 이성적 세계와 영적인 세계 또는 의식적인 세계와 무의식적인 세계, 그것을 연결해 주는 거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게 옛날에 그 타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헤르쿨레스의 기둥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고대 세계에서의 끝을 나타내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알려진 세계의 끝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나타내는 것. 그게 이제 헤르쿨레스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용기를 시험하는 관문. 그러니까 우리가 저 너머에서 세계 끝에 발을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관문이라고 통과 의례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어, 보통 여기가 이제 그냥 옛날에 그 신비주의, 영적 신비주의의 전통에서 이 두 기둥이 영적 지식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적 입문의 관문이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의식 세계든 무의식 세계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관문? 그런 거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탑 사이에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구불구불한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여정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또 변환의 경로를 나타내는 것, 무의식으로 하강을 나타내는 것, 뭐 이런 것도 나타낸다. 그래서 이 길은 어떻게 갈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직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달이 직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카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직관을 통해서 움직여라 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달 카드 상징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달 카드 상징들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달 카드는 우리가 외면을 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처한 상황이, 그러니까 이 달 카드가 탁 나왔을 때는 현재 처한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 혼란스럽다,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의존하지 말아라. 내면의 목소리 또는 직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 카드가 나타나면 막연한 불안감, 이유 없는 걱정, 현재 상황에 대한 불확실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실이 왜곡되어 보이거나 스스로를 속이거나 타인에게 기만을 당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고, 달 카드가 나오면 일단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이나 감정의
휩쓸리기 쉽다. 그런데 또 긍정으로 보면 창조적인 영감이 떠오른다. 내면의 깊은 지혜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도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 카드가 나오면 약간 혼란스럽다.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에 휩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달카드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이제 이 달카드는 지금 일반적인 상황을 보기에는, 봤을 때는 매우 모호하고 혼란스럽다. 그래서 직관을 믿고 겉으로 보이는 건 너머의 것을 보려고 노력해라. 답답하고 불안이 있지만 이 시기에는 자기 성찰과 영적 성찰이 중요하다. 막연한 두려움에 있지 말고 차분히 내면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라. 이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달 카드가 떴을 때 직업이나 사업운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직업이나 사업운 어때요? 직업이나 사업운이 그렇게 막 뭐 유쾌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불확실성이 크다. 그리고 불안감이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서 비밀, 숨겨진 것, 내가 모르는 것, 그런 것도 직장 내에서 갈등, 비밀이나 갈등,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투명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는 여기에서 직장에서 그닥 긍정이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거이고요. 만일에 이제 이 사람들이 진로를 물어보잖아요. 진로, 학업은, 여기 학업은 나오긴 하는데, 진로라든지 이런 거를 물어보면, 진로, 뭐,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확신이 부족하다. 확신이 부족해서, 확신이 부족해서 움직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확신이 부족해요. 그래서, 특히 요런 직업군은 뭐 예술에 관련된 거 이런 걸 진행해 주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봐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전운은요. 금전운도 마찬가지로 불안한 상황이 오겠죠. 불안한 상황이고요. 수입과 지출이 불투명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입과 지출이 불확실하다. 그리고 불안한 투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획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 계획적인 거. 계획적인 투자 하셔야 되고요. 이때는 금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연애운 어떨까요? 연애운. 연애운도 연인 관계에서 오해, 그 다음에 뭐 불신, 숨겨진 비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서로의 진심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진심 파악이 조금 힘들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쓸릴 수 있겠다. 그러면서 만일에 이제 만일에 싱글이 새로운 상대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 사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도 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환상 속에서 저 사람을 막연하게 막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현실을 제대로 못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문제이고 또 하나 더 삼각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삼각관계. 그래서 연애운도 잘 보시고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카드는 또 문서운은 어떨까요? 문서운이 긍정으로 갈까요? 계약이나 뭐 문서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겠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서류 처리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정보. 그래서 여기는 만일에 문서를 본다라면 꼼꼼하게 지켜봐야 돼요. 꼼꼼하게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법적인 문제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음, 법적인 것도 조금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 여기 연애운까지 했죠. 문서운까지 했죠. 학업운은 어떨까요? 학업운. 학업운이 그닥 긍정으로 가진 않아요. 여기도. 긍정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예술성 있는 것, 이런 거는 가능. 그리고 또 만일에 이제, 뭐, 어디, 지금 수능을 쳤는데 합격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합격 안 되죠. 불합격. 불합격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학업의 운도 긍정이진 않다라는 거고요. 건강적인 것도 불안, 우울, 신체 건강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성 질환, 이런 게 있거든요. 불면증, 불면. 그래서 악몽에 시달릴 수도 있고. 정신건강 관리에 신경 쓰자. 그래서 정신건강 관리하세요. 정신건강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운도 그닥 긍정으로 보기는 힘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달 카드가 나오면 뭐든지 긍정이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만일에 데일리 카드에 달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카드는 오늘의 이제 이 카드는 예술적인 영감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좋은 하루거든요. 꿈이 생생하거나 평소에 생각했지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리고 명상이나 요가, 내면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미지의 것에 대한 탐험심에 자극받아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어, 알아봐라. 그래서 오늘은 뭐 예를 들면 오늘의 조언으로 예를 들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직감, 그 다음에 육감 이런 데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정보나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들어서는 진실을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니 내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가져라.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달 카드가 나오면 일단은 우리가 부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 웬만한 거는 그냥 부정적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모든 거, 건강운, 뭐 연애운, 직장운, 금전운, 뭐 이런 거 거의 부정으로 읽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달카드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19번 태양카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